암벽 등반의 난이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저도 궁금해서 조사를 좀 해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확립된 미국의 십진법 시스템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요세미티 십진법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암벽 등반 난이도를 1급에서 5급까지 분류하고 있어요. 1급은 쉬운 둘레길 정도이고 2급은 숨 좀 헐떡이고 바위 좀 밟아봅니다. 3급은 손을 써서 기어오르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4급은 보조 로프를 써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5급부터 로프를 써야 하는 본격적인 암벽 등반으로 치는 거죠. 5급은 또 5.1에서 5.9까지 세분화됩니다. 하여 5.9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 난이도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등반 기술이 발전하고 장비도 발전하면서 5, 10, 5.10이라는 난이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대에는 5.15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10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5.9였던 거죠. 오늘날 10A, B, C 정도가 될지라도 5.9였던 거예요. 왜? 5.9가 끝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때 정해놓은 5.9 루트를 가보고는 이게 무슨 5.9야 라고 욕하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개념도의 난이도를 재정립해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죠. 그래서 등반계에서는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 사람 잡는 5.9. 2016년 미국의 요세미티에 갔을 때 별 5개짜리 인기 루트인 너트크래커를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춘하드 AB로 잘 알려진 이본 춘하드라는 사람이 60년대에 개척한 길이죠. 최고 난이도는 5.8인데요. 등반 후에 대원들에게 난이도가 어떤 것 같으냐? 라고 물었더니 10C, 11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암벽 등반 중에서도 특히 슬랩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슬랩 등반의 난이도가 5.11C까지다 라고 미리 제한선을 그어놓고 그 범위 안에서 난이도를 매기고 있습니다. 제가 암벽 등반을 처음 시작한 2009년에는 그냥 그런 거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하죠? 왜 슬랩은 5.11C까지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이 없다는 생각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요세미티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놓친 부분은 없는가? 그들과 우리는 같은가? 아니면은 커다란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난이도를 매기는 합리적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 등반 가이드 협회, 즉 KMGA에 뜻 있는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여론조사를 했으며 실험 등반을 했고 그리고 오랜 숙고 끝에 마침내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태국을 가보았더니 대부분이 페이스 루트였고요. 대만은 페이스와 크랙 두 군데 모두에서 슬랩은 발견하지 못했고 난이도는 요세미티 체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세미티를 직접 가보게 됩니다. 2016년에 2번을 다녀왔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25일간 머물면서 20여 개의 루트, 마디수로는 약 100마디를 등반해 보았습니다. 그 100마디 중에서 슬랩 구간은 단 3마디였습니다. 하프돔에 우리 기준으로 5.8 정도 되는 2마디가 있었고요. 슬랩 또 한 마디는 캠프 근처에 있는 스완 슬랩이라는 바위에 있는 2피치짜리 루트였습니다. 1피치가 슬랩이었는데 루트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루트명 에이드 루트, 즉 인공 등반 루트라는 뜻이었는데요. 난이도는 10AA0 또는 11B라고 적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0, 즉 볼트 따기입니다. 만약에 자유등반을 한다면 11B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 가이드들이 거기서 발거리하고 킥 잡고 하는 인공등반을 강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대한민국은 슬랩 강국 아닙니까? 붙어봤죠. 제가 느낀 난이도요, 한국 기준으로는 10C 정도였습니다. 즉 미국에는 슬랩 루트도 거의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는 난이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슬랩이 거의 없어. 왜? 페이스나 크랙이 워낙 많으니까 굳이 슬랩에다가 볼트를 박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꾸 미끄러져. 짜증도 나지만 볼트 박는 것도 귀찮아. 게을러.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그런 데 가서 보니까 슬랩이 없는 데 있더라도 11B 이 정도야. 제일 높은 게. 그러니까 슬랩은 거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국에 와서는 11C라는 제한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다가 슬랩 등반의 난이도를 다 가두어 버렸던 거죠. 이렇게 된 거라 라고 저는 추론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난이도는 어떻게 매기는 것일까요? 우선은 기존에 있는 루트와 비교를 해서 얼마나 더 어렵냐 쉽냐 이걸로 정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를 몇 명이 붙었을 때 도대체 몇 명이 완등을 했느냐. 100명이 붙었는데 1명 정도가 완등했다. 그럼 이거 몇입니까? 1000명이 붙었는데 3명 정도 완등을 했어. 이것이 난이도를 매기는 합리적인 기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인봉의 청학길 1피치를 예로 들어봅시다. 기존의 모든 기념도에 11B 또는 11C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루트를 붙어보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루트를 레드포인트로 성공한 사람을 직접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보지 못했습니다. 레드포인트란 단 한 번의 반칙이나 추락도 없이 탑까지 완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도 촬영 과정에서 이미 중간중간 편집되었기 때문에 레드포인트 완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루트에 난이도 몇을 주어야 하는 겁니까? 좀 전에 말한 요세미티 에이드 루트 5.11B보다 최소한 숫자 하나 이상 더 어려운데 말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사진을 발견합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있는 슬랩 루트인데요. 이 루트를 완등한 스티비 맥큐어라는 클라이머는 여기에다 5.14라는 등급을 매겼습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완등자. 물론 더 많은 클라이머가 시도하면 더 많은 완등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슬랩에다 5.14라는 등급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루트를 등반해 보고 싶고 언젠가는 반드시 등반을 해볼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약속하고요. 자, 이제는 제한선을 풀어버리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암벽등반 가이드협회 KMGA에서는 지난 9월 12일 특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슬랩 등반 기준 루트 이벤트입니다. 적절한 루트 하나를 선정하고 여러 사람이 등반을 해본 다음 의견을 모아 난이도를 재정립해서 이 루트를 슬랩 난이도 기준 루트로 삼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등반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등반해본 루트들과 비교해볼 때 이 루트의 난이도는 얼마인 것 같으냐? 그래서 설문에 참여한 분들은 기존의 난이도 체계 안에서 자신들의 경험치와 능력 안에서 느낀 난이도를 적었겠지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바로 옆에 골수길, 바랫길, 소도길, 이런 건 어떻게 난이도를 매겨야 할까요?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청학길 1피치는 도대체 난이도 몇을 주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길을 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해보고 난이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요. 이런 기획을 준비하고 루트를 안전하게 정비하고 또 후원해주시고 하시는 KMGA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설문에 참여해주신 많은 클라이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이 시대 글로벌 등반 문화를 이끄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클라이머들이기를 바라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